이번 영상은 우리가 차트를 통한 이 종목이나 주가 지수나 상승할 때 이 기울기를 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종목과 지수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45도를 기준으로 주가의 상승을 45도보다 낮게 상승하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45도보다 더 급격한 기울기로 오르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 45도보다 급격한 기울기를 타고 오르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급등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이런 급등주들은 21선을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5일이평선을 타고 5일이평선을 깨지 않은 채 이런 기울기를 갖고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소형 종목들도 그렇고 뭐 중대형 종목들도 시세나 업종이 시장에서 타겟으로 삼고 모두가 좋게 본다면은 이러한 흐름이 보통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울기, 급격한 기울기를 갖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상승했을 때 초입 부분에 매수를 했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상승을 마치고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또는 고점을 찍고 바로 하락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이미 급격한 기울기를 갖고 상승한 종목들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통 때는 요 노란색 이런 매물대를 제가 그려놓지를 않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매물대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 구간대에서 5일선을 타고 급격하게 상승 기울기가 나가죠. 그렇죠? 45도 이상의 기울기를 이상으로 급격한 상승이 거의 급등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매물대라고 부르는 부분, 이 부분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는 충분한 손바뀜이 나오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 그렇죠?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물과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 간에 충분한 손바뀜이 일어날 시간적인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기울기를 급격하게 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매물대상 빈 공간, 허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손바뀜이 나오지 않는 급격한 짧은 시간에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좌측으로 지금은 매물대가 여기서 많이 노란색이 많이 보이겠지만은 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이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대.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대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자칫 이 종목이 이 위치에서 주가가 밀릴 때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승 기울기에 버금가는 하락 기울기가 나와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충분한 손바뀜이 있어서 차곡차곡 악성 물량도 또 이익 실현 물량도 소화를 하면서 천천히 오르면은 그것이 안정화돼서 단단한 지지도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충분한 손바뀜이 나오지 않고 급격한 기울기로 시간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그러한 하락을 받아줄 만한 충분한 손바뀜이 나올 수 없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지금은 일봉 차트고 이것을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상승이죠. 이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물 충분한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단기간에 급격한 기울기로 올랐다. 그러다 보니 하락도 그에 버금가는 급격한 기울기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급격한 기울기의 상승은 단기 큰 파동, 그렇죠? 그러한 기울기만큼의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왜? 충분한 손바뀜이 일어날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급등을 하는 급격한 기울기를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난주였죠. 이제 1차, 2차, 3차 지지라인을 우리가 함께 잡아봤었는데, 1차는 이 전고점 라인, 그렇죠? 이 캔들의 1차가 전고점 라인, 이것을 이탈했습니다. 이탈하고 2차는 그렇죠. 요 241 이평선, 현재는 요 241 이평선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2차 지지 라인으로 봤었습니다. 그렇죠? 2차 지지 라인. 그리고 3차 지지 라인을 봤던 데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요 3000포인트. 그렇죠. 요 3000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3차 지지 라인으로 요 241 이평선 이탈하면 요 3000포인트를 이제 3차 지지 라인으로, 그래서 1차 전저점, 2차 241, 3차는 3000포인트. 요 241 이평선 이탈하면 3000포인트를 우리가 3차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삼아 봤었고, 요 라인들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무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최소한 요 붉은색 5일 이평선을 회복해 줄 때까지는 현금 비중이라던가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매우 조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2차 지지라인인 241 이평선, 그리고 3000포인트도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 줄여서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하고 차트를 좀 들려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는 좀 중요한 구간대가 와 있죠. 일단 고점을 만들고 우리 증시가 이제는 최저 박스권 라인인, 그렇죠? 여기서 뭐 3000포인트도 깨고 이탈한다면 이제 최저 박스권 라인 때까지는 이 캔들이죠. 그렇죠? 이 캔들이 저점 박스권 라인이고, 이제 고점대, 우리 증시가 지금 요 라인대에서 지금 올해 1월부터 계속 요 박스권 라인에서 위아래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요 박스권 라인을 이제는 이탈했을 경우, 그렇죠? 요 하단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 요건 몸통 하단 라인, 이랬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기울기가 우리에게 매우 무섭게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를 더 줄여보면은 우리 아까 종목도 봤듯이 급등, 기울기를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구간대를 상당히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물대 충분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거의 급등주처럼, 그렇죠. 이렇게 빨간 5일 이평선을 타고 쭉 오르죠. 충분한 손바뀜이 없이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 구간대를 우리가 이 전저점 박스권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이 매물대 충분히 지지해 줄 만한 매물이 없는 이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히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올라간 기울기만큼 하락 기울기도 이런 기울기, 급등한 기울기만큼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에 지금 현재로선 우리가 요 박스 지금 3002평, 지금 241 이평선, 그리고 30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이것마저 이탈했다면 이 전저점 박스권 라인인 요 하단 라인, 이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2930포인트 정도. 그렇죠? 이것마저 이탈했다면 이제 이 빈 공간까지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서 이 상당히 급격한 기울기만큼 또 급격한 하락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투매의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까는 코스피 일봉, 지금은 코스피 주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온 이 지점대 매물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급격히 5주 이평선, 일봉에서는 5일 이평선, 주봉에서는 이 5주, 붉은색 5주 이평선을 타고 그냥 쭉 가버리잖아요. 거래량 손바뀜이 크게 나오지도 않은 모습에서. 그렇죠?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우 취약할 수가 있는,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정한 하락할 때도 이런 기울기만큼의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좀 안 좋은 모습으로만 보나요? 항상 증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는 것이 내 계좌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도 보게 되면은 요 위에 부분은 최근에 이제 올해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손바뀜이 고점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나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된다면 이 급등하는, 월봉에서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이 구간대에는 손바뀜이, 물량이, 매물대가 없다는 것이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이런 5월 이평선을 타고 45도 이상의 급격한 상승,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하락할 때도 그러한 기울기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도 떨어지는 거를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지지다, 어디가, 증권사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기업도 그렇고 또 자기네들 업무를 자체가 하락하는데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크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기보다는 항상 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까지는 버티고 그래도 반등은 예상해야 되고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이 코스피의 지수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기울기를 매물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월봉상의 20월선, 그렇죠? 일단 주봉상에서는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박스권 라인을 이탈한다면 주봉상에서는 이 60주선이 또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60주선. 그렇죠? 지금 60주선까지는 거의 2900포인트. 밀린다면은 2900포인트. 딱 그 위치가 일봉상에서 우리 아까 박스권 라인이었죠. 박스권 라인의 저점 라인. 그게 주봉의 60주선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봉의 우리 박스권 라인. 그렇죠? 이 박스권 라인이자 주봉의 60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월봉에서도 급격한 기울기로 인한 매물 공백, 그렇죠? 이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20월선까지 열어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2900,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인 2800포인트, 그리고 이것마저 이탈한다면 20월선에 해당되는, 그렇죠? 지금으로서 20월선이 한 2683인데 2700포인트까지, 이때까지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고, 이 월봉상의 20월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고점 라인 때까지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좀 큰 관점에서 지금 단기간에 여기까지 온다. 저도 항상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항상 머릿속에는 갖고 있어야 종목을, 평상시에는 비중을 50, 60, 70, 80까지 들어갔는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있다면은 내 계좌에서 비중을 30% 이상은 넘지는 않겠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세워보면서 저점을 잡아나갈 수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오늘의 기준은 바로 이 급격한 기울기에 따른 이 매물 공백, 급격한 기울기만큼이나 하락도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죠? 왜? 충분한 매물이 서로 손바뀜이 없어서 단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너무 짧은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승, 급격한 상승, 매물이 없고 손바뀜이 없어서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구간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가지수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종목의 하락하는 모습도 단기간에 급등해서 비어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그렇죠. 단기간에 급등해서 충분한 손바뀜이 나오는 안정된 상승이 아닌 급격한 기울기의 상승이다 보니 급격한 하락도 이렇게 유사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급격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미 과거에 가까운 시점에 급격한 기울기를 갖고 상승을 해서 뭐 횡보를 하고 나왔다면 그 종목이 어떤 이평선의 눌림목에서 이탈을 해갖고 하락이 시작됐을 때 이러한 급격한 상승만큼의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항상 차트로 종목을 분석할 때는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미리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급격한 기울기와 그리고 그러한 기울기로 인한 매물 공백, 그래서 그러한 기울기와 유사한 각도만큼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종목을 통해서도 주가지수를 통해서도 차트의 속성은 어차피 동일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